이제 우리는 실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험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줄만 읽어보면 돼요. 이쪽은 뭐냐면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여기 실험 목표를 설명할 때 우리는 쿨롱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고, 이 부연 설명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전기력을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쿨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쿨롱의 법칙은 전하 사이의 크기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쿨롱의 법칙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평행판의 극판에 고전압을 걸고, 이 고전압은 여기에 있는 이 장비를 걸 거예요. 장비는 조금 이따 다 나와요. 고전압을 이렇게 걸고, 그리고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전자저울은 여기에 있는 이거예요. 이렇게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쿨롱의 힘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쿨롱의 법칙을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유전율과 쿨롱 상수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실험에는 오차가 많이 나요. 이 실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까지 쿨롱의 법칙에 대한 경향성까지는 일괄적인 폼으로 나와요. 하지만 여기 유전율과 쿨롱 상수를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서 워낙 이 값들은 작은 값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물리 상황에서는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실험 장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조금 아까 평행판을 이용해서 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평행판이에요. 전극판.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평행판이 다음과 같이, 평행판이 여기에 있네요. 평행판을 저쪽으로 갖다 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행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이렇게 평행판을 이용해서, 물론 크기는 두 종류예요. 평행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전자저울이 있어요. 전자저울은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659,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평행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얘가 마이크로미터예요. 여기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이게 아주 작게 움직여요.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고전압을 걸 수 있는 여기 전원 공급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전원 공급 장치는 15,000V까지 걸려요. 15,000V, 15,000V까지 걸려요. 자, 그러면 됐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미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꾸몄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요. 먼저 측정용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실험을 할 때 여기에 고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자체가 유전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우징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해요. 이 장치를 이 안쪽에다가, 실험 장치를 이 안쪽에다가 넣어서 실험을 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옆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줄게요. 그래서 이게 측정용 베이스예요. 측정용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쪽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로미터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마이크로미터가, 여러분들이 보는 얘가 마이크로미터예요. 구성되어 있는데, 마이크로미터는 어떻게 구성시키면 되는 거냐면 이쪽 뒤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사로, 여기 있는 나사로 이렇게 아크릴팔 뒤쪽에서 조여서 고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킬로볼트짜리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여기는 전원 공급 장치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듯이 이게 15,000V까지 걸리는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예요. 전원을 거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자저울이 있어요. 여기는 얘가 전자저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자저울이 300g까지 읽어요. 300g까지 읽는데 어느 정도 단위로 읽냐면 0.01g까지 얘가 분해를 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전자저울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전극판이 있어요. 전극판은 지름이 하나는 125고 하나는 또 하나 150mm예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금방 구별이 가요. 하나는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150mm일 테고, 그리고 이쪽이 좀 작잖아요. 이게 125mm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쌍을 이루어주면 돼요. 쉽게 말해서 큰 거는 큰 것끼리, 그렇죠? 이렇게 큰 거는 큰 것끼리 하나의 이렇게 평행판을 만들면 되는 거고,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있는 것도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킬로볼트를 놓고, 그리고 안에다 전극을
전극을 이렇게 놓고 하나 전극은 여기에 마이크로메탈에다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저울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요. 전자저울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미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보고 그리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먼저 여기에서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너무 높은 전압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공기단체도 유전체예요. 공기단체도 유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원 공급 장치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여기에 너무 높은 전압을 걸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여기에 전기가 탈 수가 있겠죠. 감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저울은 매우 민감하므로 수평을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저울이 있는데 전자저울의 수평은 어떻게 맞추면 되는 거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나사 보이죠? 이 나사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수평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수평이 맞았는지는 어떻게 알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어요. 물방울, 수증기가 있어요. 바로 이 물방울이 원의 가운데에 오게 되면은 수평이 맞은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평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보면은 여기 남았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전급한 간격을 너무 가깝게 하거나 수평에 맞지 않으면 전기 불꽃이 튀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여기에는 여기 전급판을 이 안에다가 고정을 시켜도 놓을 건데 이게 너무 가깝거나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깝거나 또는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따닥따닥 하고 일단 처음에 불꽃이 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기가 찡 하면서 이렇게 그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땅 쪽으로 번개가 치듯이 번개가 쭉 치는 게 눈에 보여요. 바로 그렇게 보여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스파크가 발생할 경우 제가 조금 아까 표현했던 번개 찡 하면서 번개가 쳐요. 번개가 이렇게 칠 경우 그거를 직접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물론 지금 이 실험 장비에서 전류 자체는 약해요. 하지만 이 고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함부로 손으로 대거나 그러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실험에서는 평행판 자체를 전원을 건 다음에는 절대로 여기를 만지거나 또는 여기서 찡하고 번개가 친다고 해서 이걸 조절하려고 이게 기울어져 있나 해서 이걸 조절하려고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감전돼요. 그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음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꼭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고압 단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만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평행판을 고정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 꽂아주면 돼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도 평행판이 만약에 이 안쪽으로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이제 저울에다 올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자 자체가 물론 여기가 이렇게 전연체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이거를 혹여라도 뭐 일부러라도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대보면 안 돼요. 이거죠? 손으로 대보면은 이게 전원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15,000V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여기 고압 단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험을 할 때 두 평행판 자체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배치를 할 건데 근데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전하가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를 빼라는 소리예요.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없애면 되는 거냐면 사람이 더 큰 대전체이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를 이렇게 두 평행판을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전압을 걸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댔다가 띄워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아이스페일 실험해봤잖아요. 패러데이 얼음통 실험. 그때도 우리가 손으로 댔다가 이렇게 떼면서 전화를 뺐잖아요. 이렇게 빼도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전봉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지금 도체예요. 여기를 이렇게 갖다 대서 전화를 빼내도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대거나 해서 이렇게 전화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실험을 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쪽하고 손목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시키고 실험을 하는 게 좋아요. 사람도 정전기가 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실험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연병으로 여기를 접촉을 시켜서 여기 충전기 급판에 있는 전하를 이렇게 밖으로 중화시켜서 빼내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고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행판 두 개를 절대로 전원이 건 상태에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불꽃이 튄다라고 해서 이걸 혹시라도 조절하려고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고 조절해서 만져도 안 돼요. 꼭 전원을 끄고서 다음 행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딱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전압에 대해서 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실험 장비를 한번 꾸며보죠. 실험 장비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실험 그림으로 하면은, 여기에는 이 사진으로 하면은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이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 간단하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이걸 잠깐만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먼저 설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크로미터와 연결된 이동장치 지지대에 지름 125 또는 150짜리 이렇게 상부 전구판을 연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부 전구판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냐면, 마이크로미터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보면 나사가 있어요. 나사로 여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 이렇게 조여져서, 물론 여기는 지금 저는 하나를 냈는데 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마이크로미터는 베이스판에 여기 아까 말했지만 아크릴이라고 하는 그 바깥 공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도 이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봤듯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약간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빛이 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종 지지대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약 한 15mm가 되도록 조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에다가 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이크로미터를 눈금을 이렇게 보고서, 눈금이 여기에 보면은 써 있어요. 여기 마이크로미터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 정도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전자저울에 전원 잭을 연결하고 하부 전극을 전자저울 위쪽에 올려놓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가 전자저울이에요. 이 전자저울도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 줘야 돼요. 전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연결해줬죠? 그리고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요. 물론 이런 전원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하우징이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쪽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홀이 있어요. 홀이. 실제는 여기로 전원을 이런 홀로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홀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은 여기에 있는 이 홀을 통해서 외부하고 내부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서 그냥 이쪽에서 모양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답터가 있는데, 이 아답터를 여기에 조그만 구멍 속으로 넣어요. 이렇게 홀 속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빼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아요. 꽂고 나서 이 전자저울이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해갔죠? 그리고 이 아답터는 당연히 여기에는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꽂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얘기 있는 거냐면, 그리고 하부 전극을 전자저울 위에다 올려놓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하부 전극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크기를 맞춰줘야 돼요. 150mm로 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150mm로 맞춰주고, 125mm로 했으면 125mm 작은 거 그는 갖다 두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150짜리를 쓸게요. 이렇게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에 연결선, 이것도 전원을 연결하는, 이것도 옆에 있는 홀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실제는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실험을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닫고 실험을 할 거예요. 여기를 닫아놓고 실험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위에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자저울의 수평 나사를 이용하여 상부 전구판과 하부 전구판이 가깝게 조절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평행을 맞추라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저울에 평행을 맞추는 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나사를 조절을 해서, 여기에 있는 나사를 조절을 해서 이 전구판 사이가 평행이 되게 조절을 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저는 정확하게 실험을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모양만 이렇게 알려줄게요. 이 나사를 조절을 해서 이 두 개 평행판 자체가 지금은 손으로 만져도 되죠. 평행하게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따가 전원을 건 뒤에부터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어느 정도 평행이 됐죠? 평행이 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맞추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가 중요해요. 5번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고 제로 버튼을 눌러 0점을 조절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순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자저울의 전원을 먼저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자저울의 전원을 먼저 켜면 안 돼요. 먼저 켜면 안 되고 꼭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급판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뒤에 전원을 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0점 조절을 여기를 누르면은 얘가 이게 올라가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부 전극판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0점 조절을 해서 이때 0점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를 꼭 주의해야 돼요. 여기 5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고, 그리고 나서 이때 켤 때 이미 하부 전극판이라고 하는 거는 하부 전극판은 이 전자저울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그리고 여기에 제로 버튼을 눌러 0점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가 제로 버튼이에요. 제로 버튼을 눌러서 0점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올려놓고 0점을 조절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부터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상부 전구판과 하부 전극판을 전원 공급기에 연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원은 절대로 켜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킬로볼트짜리 이렇게 전원 공급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여기에 두 개를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전원선을 위쪽에 있는 거를 플러스 쪽에 꽂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 쪽에 꽂고 아래 전급판을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꽂아주면 돼요. 마이너스 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걸 할 때 색깔로 구별하는 게 좋아요. 이쪽은 지금 두 개 다 빨간 색깔인데 그냥 위쪽에 있는 거를 빨간 색깔 선을 긋고 아래쪽에 하근 전구판은 가급적이면 검은 색깔 써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눈에 쉽게 구별이 가게 여기다 꽂아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는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잠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전원 공급 장치도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센트에다 꽂아서 이 뒤에다가 이 뒤쪽에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꽂아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먼저 다 여기가 볼트가 걸리지 않게 여기가 다 0점으로 이렇게 내려가져 있어야 돼요. 전원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먼저 모든 값이 지금 000 맞춰져 있잖아요. 맞춰진 상태로 원래는 놨었어야 돼요. 이걸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다 0점으로 영리되게 맞춰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온오프가 있어요. 여기를 키면은 전원이 들어와요. 그 뒤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올려봐요. 그러면은 얘 전원이 금방 올라가요. 지금 벌써 300볼트죠? 400볼트? 지금 이렇게 가면은 2100볼트예요. 이 양쪽 두 단자 사이로 2100볼트의 전위차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를 조금만 올리면은 여기가 지금 3900, 4000볼트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조금 더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4900볼트, 그렇죠? 4900볼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원 공급 장치는 15000볼트까지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또 하나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려보면은 쭉 전원이 올라가요. 지금 7000, 8000 됐죠? 9000 됐죠? 1000 됐죠? 그리고 12000볼트 정도까지 이렇게만 올릴게요. 요 두 단자 사이로 지금 12000볼트가 걸린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있는 요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꼭 끌 때는 얘를 반대쪽으로 내려요. 그리고 여기를 전원을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놓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꺼주면 돼요. 이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다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위쪽에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 있어요. 아래쪽을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때 전원은 지금 꺼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여기 보면은 전원을 꺼놨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마이크로존 메탈을 돌려서 두 전급판이 맞닿는 위치로부터 약 한 5mm 정도 떨어지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두 전급판 사이에 거리를 5 정도로 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위쪽에 있는 걸 점점 내려서 이 두 개가 거의 맞닿을 때 정도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이 반응을 하겠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닿았을 때 저울이 약간이라도 반응하면은 거기에서 딱 쓰면 돼요.
이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위쪽으로 5mm 정도를 다시 띄우라는 소리예요. 그래 놓고 저울은 다시 0점을 조절을 하면 돼요. 이해갔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제 손이 저울이라고 한다면 하극 전구판은 제 손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여기 하부 전구판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0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5mm를 어떻게 띄냐면 위쪽에 있는 거를 마이크로메타를 돌려서 내려요. 그러면 탁 달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저울이 반응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5mm 정도를 띄우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0점을 조절해 놔야 돼요. 0점을. 그 대신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어려워요. 정확히 5mm가 아니라 5mm 정도를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5mm가 여기가 지금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서 제가 여기 손을 놓고 만져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가 5mm 정도, 여기를 조절해서 5mm 정도가 이제 맞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하면 돼요. 5mm 정도가 맞았으면은 지금 직접 여기서 실험을 할 건 아니에요. 이렇게 5mm 정도가 맞았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전압을, 여기는 전압에 스위치를 넣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스위치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1000V, 10,000V까지 올리면서 간격은 1000V 간격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때 저울이 읽는 값을 기록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 뒤쪽에서 여기 표를 보면 쉬워요. 이쪽 표를 보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전원 공급기 이를 이용해서 1000V,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를 쭉 가변시키면서 그때 저울의 눈금 값을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값으로.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 여기서 원리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에서 전압을 1000V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서서히 올리면서 그때 저울이 나타나는 값을 읽어서 기록을 하면 된다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값을 우리가 이렇게 1000V씩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지금 여기서 실험을 하면서는 위험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논리상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쪽에서는 플러스를 아래쪽에다가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쪽을 위에다가 이렇게 인가를 했네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고정된 쪽은 마이크로미터 쪽이에요. 여기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에 전이차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이 둘은 이쪽에 마이너스가 분포를 하고 아래쪽에 플러스가 분포를 하게 되면은 또는 반대로 극성을 바꿔서 위쪽에 플러스가 분포를 하고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분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은 어떤 게 작동해요? 맞아요. 인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이쪽은 어떻게 됐었어요? 이거는 여기 아크릴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었죠. 얘는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래쪽에 있는 이쪽 평행판이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여기는 위쪽에 있는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끌어 올려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상 이해가 가죠? 바로 이렇게 끌어 올려오려고 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이 저울은 값 자체가 아까 0으로 맞춰놨으니까 점점 마이너스 값을 읽게 될 거예요. 논리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봐요. 여기에 이렇게 1000V를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이 평행판 사이하고 저울에 어떤 반응이 있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했어요? 그럼 논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전압을 걸게 되면은 물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래쪽에 걸던 위쪽에다 걸던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거고 이걸 두 개를 바꿔서 이렇게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저울의 반응인 건데 저울의 반응은 왜 생기는 거냐면 한쪽에는 플러스가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인가가 될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메타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하부 전급판은 저울에 올라가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위쪽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전급판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저울은 마이너스 값을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봤어요?
거기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값은 여러분들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1000V 읽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 질량이 0이었다라고 한다면 1000V를 걸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값으로 될 거예요? 2000V를 걸면은 마이너스 얼마 값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3000V, 4000V, 5000V, 6000V 걸수록 마이너스 쪽으로 값이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틀림없이 질량 자체가 이렇게 주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머릿속으로 예상할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은 거기가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험을 할 때 하나 특징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10,000V까지 다 안 걸어도 돼요. 어느 정도 경향성만 보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실험을 쭉 하다 보면은 7000V나 8000V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서 스파크가 탁 나면서 저울값이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 자체가 여기 평행판이 완전히 이렇게 수평을 맞고 있지 않거나 또는 이 평행판에 저도 지금 만지고 있지만 이물질이 묻었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스파크가 날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값이 혹시 뭐 8000V 정도에서 튀어나가요. 튀어나갔으면은 거기까지만 실험을 하고 다음 두 번째 실험을 하면 돼요. 이해갔죠? 여기에서 여기를 계속 이어서 실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상태에서 끊으면 돼요. 끊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 실험을 하고 다시 또 뭐 7000V에서 튀어나가면은 다시 그 다음 실험을 하고 여기는 1회, 2회네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실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래프의 경향성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 데이터를 다 채웠으면은 그 뒤에는 여러분들은 평행판을 바꾸면 돼요. 아까 평행판 자체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행판을 바꾸기 전에 또 하나가 먼저 있네요. 어떤 걸 하면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거리를 멀리 띄우면 돼요. 아까 5mm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리를 10mm로 더 띄워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mm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험을 마쳤다라고 한다면 얘를 뒤쪽으로 이만큼 빼서 물론 이만큼 빼면 안 되고 여기를 10mm로 좀 더 뒤쪽으로 빼서 이때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평행판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것처럼 이렇게 좀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먼저 실험을 했던지 간에 반대쪽으로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여기도 5mm로 맞춰놓고 실험을 하고 그 뒤에는 다시 10mm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반복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 자체를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표에다가 기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 값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앞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우리가 질량 변화 값을 쭉 기록을 했어요. 여기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론값을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이 둘의 평균값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오차를 한번 구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전기력 변화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표를 보고 나서 여기에 F = mg니까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니까 9.8을 넣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이론값하고 여기에 있는 힘에 대한 값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질량 변화에서도 이렇게 질량에 대한 값이 하나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면은 힘의 변화에서도 전기력 변화에서도 이렇게 힘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게 궁금할 건데 여기는 우리가 간략하게만 살펴보죠. 여기는 이렇게 시험 시간이니까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여기에 이론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행판 축전지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에 대한 식이에요. 그렇죠? 에너지에 대한 식이 2분의 1 CV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또는 모르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다 증명하려면 여기 실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전달을 해줄게요. 그래서 요 위쪽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을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과 관계가 있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이게 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D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가 평행판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
평행판 사이의 전기 용량을 구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행판 측정기의 전기 용량을 구해봤을 거예요. 평행판 측정기의 전기 용량은 당연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라고 하는 면적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렇게 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또 하나 거리가 먼 거보다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틀림없이 전기 용량은 더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C가 요값이에요. 면적이 클수록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커질 테고, 그리고 또 하나 거리가 가까울수록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전 상수인 거고, 여기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 상수예요. 요값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그냥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이쪽을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력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전기력에 대한 식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질량 쪽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지금 질량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mg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힘이라고 하는 거는 mg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mg로 바꾸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를 m의 질량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에요. 뭐냐면 면적도, 여러분들은 여기 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볼트도 조금 아까 여기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전위차가 얼마일 때를 알 수가 있어요. 1000V, 2000V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이 거리는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했는데 약간 좀 불확실하죠. 많이 불확실해요. 사실은 5mm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힘도 계산할 수가 있고,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면적, 그리고 전위, 그리고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량도, 여러분들이 저울에서 읽은 질량하고 여기 실제 이론에서 계산한 질량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힘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특징이 온 거죠. 힘은 당연히 면적에 이렇게 비례를 할 테고, 그리고 전위차가 클수록 힘도 강할 테고,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강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 자체는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쪽 뒤에서 나와 있는 힘의 변화에서 나와 있는 여기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과 같은 방법으로 유도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표를 구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여기 질량 변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저울은 0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은 저울은 틀림없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점점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구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전에 유도했던 바로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식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질량은 저울로 쟀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면적도 알아요. 면적도 얘가 125mm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트라고 하는 거는 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몇 볼트 걸렸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거리도 알아요. 5mm 또는 10mm를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는 9.8m/초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된 값은 여기에 이렇게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값을 가져요. 그렇죠? 여기에 써 있는데 8.85 곱하기 10의 12승, 그리고 뒤에 단위가 붙고 이렇게 값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실험을 통해서도 여기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유전율을 한번 계산들을 해봐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면적, 전압, 그리고 여기 있는 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질량도 저울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유전율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유전율도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실제 이론값하고 비교해서 오차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유전율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계산한 유전율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는 여기에는 쿨롱 상수값도 우리가 한번 실험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쿨롱 상수값도 앞쪽에서 이렇게 이론값이 있어요. 실제 정확하게 측정된 쿨롱 상수값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쪽에서 잘 안 보이겠네요. 여기 보면은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이론상으로 한번 여기를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몇 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오차가 꽤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차는 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한번 계산들을 해보세요. 아, 이런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지 2차인 거잖아요. 이 실험을 정교하게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는 유전율을 하고 쿨롱 상수도 실제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물론 일반 물리 환경에 맞게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밀폐된 상황에서 그리고 진동도 안 타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진공의 상태에서 정확하게 실험하면 우리는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실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꼭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기에 전압에 따라서 여기가 왜 저울이 음의 값을 읽는지 거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력 때문에 그래요. 인력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있는 전원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도 되고 여기를 반대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쿨롱의 법칙과 그리고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전율과 쿨롱 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급한 지름은 150mm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전급한 사이의 거리는 지금 얼마나 놓은 거냐면 5mm로 놨어요. 5mm. 이렇게 놓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000V부터 쭉 해서 가변을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저울이 있는 눈금을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록을 하고 나서 여기 있는 그래프도 그려보고 다른 분석도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원래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정교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정교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는 앞에를 이렇게 닫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닫아놓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카메라로 여기에 있는 수치를 찍고 있는데 빛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열어놓고 실험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눈금은 제가 지금 0점 조절을 해서 0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압을 지금 여기에 1000V부터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전원을 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원은 전체가 0V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금도 저기 보면은 저울의 눈금도 0.00 값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아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1000V부터 올릴게요. 1000V일 때 0.47이 나오네요. 여기 0.47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0.47이에요. 그리고 이 값 자체는 약간씩 바뀌어요.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0.47 다시 2000으로 올릴게요. 자, 2000V에서 1.7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마이너스 1.75예요. 마이너스 1.75 3000으로 올릴게요. (3000V에서) 마이너스 3.82가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3.82 4000으로 올릴게요. (4000에서) 마이너스 6.7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6.75 5000으로 올릴게요. 여기 5000V에서 10.4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0.41 여기 마이너스 10.41 이제 여기 고전압을 걸기 위해서 스위치를 모드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 아래쪽에서 여기까지 다 안 가고 10,000V까지 다 가지를 못하고 아마 값 자체가 튀어나갈 거예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먼저 다이얼을 돌려서 0으로 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5톤 이상 고전압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천천히 돌려야 돼요. 볼트가 금방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5,000 했으니까 6,000V로 갈게요. 자, 여기 6,000V에서 15.01이 나오네요. 6,000V 마이너스 15.01.
자, 그러면 7,000으로 갈게요. (7,000에서) 마이너스 20.17이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20.17. 그러면 8,000으로 갈게요. 아, 8,000볼트에서 값이 튀어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7,000볼트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이겼죠? 8,000으로 올리다가 값이 날라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7,000볼트까지 아까 마이너스 20 얼마였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돼요. 이해를 갔죠? 이렇게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뭐 아까 얘기를 했듯이 뭐 유전율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쿨롱 상수도 한번 여러분들이 못하는 틀림없이 나요.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표도 꼭 그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뒤쪽에 있는 여기도 똑같이 질량을 이용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한번 값을 계산해보고, 여기도 데이터를 한번 여기 그래프를 한번 꼭 한번 이렇게 그려들 보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틀림없이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차는 틀림없이 나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 장비를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뭐 공기 흐름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진공 상태를 만들고, 이래서 정밀하게 실험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 값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